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성우 과장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어제는 좀 갈까 말까 네. 이렇게 네, 분위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틀 동안 급반등은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워워 하잖아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처럼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상황은 안 나오고 그리고 FMC라는 그 중요한 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뭐 또 내일 새벽에 또 뭐 그런 코멘트를 보면서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관망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여러분의 포트 실시간 투자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02-2000-4821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2034번 전화와 문자 모두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방송 중에도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보시죠. 네. 급반등하던 시장이 FMC를 앞두고 다시 관망세로 들어갔는데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연준한테 뭔가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시장이 원하는 게 뭘까요? 좀 더 돈을 풀어라. 네, 시장이 네. 원하는 게 뭐 세계의 평화, 뭐 인류의 번영, 뭐 분명 이런 거 아닐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오로지 그 내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거에만 그쵸. 관심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장 참여자들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탐욕적인 존재들이에요. 탐욕이 없으면 주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탐욕을 결국에는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야 참여자들은 좋아하는 거고 네. 또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좀 노골적인 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유동성 효과로 거침없이 올랐던 최근의 시장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미국도 뭐 특히 이제 기술주가 뭐 고평가 논란으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커졌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것은 결국엔 돈은 더 풀어 달라라는 거고 그쵸, 그쵸.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막아달라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애둘러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돈 더 풀어줘 인플레이션은 막아 이걸 원하는 거 이걸 연준의 멱살을 잡고 원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 요 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증시에서 그 투자자 예탁 그러니까 증시 주변 자금 추이에서 네. 가장 이제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요게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뚝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떨어졌네요. 봐도 무방할 정도. 그러니까 이게 1월 12일에 74조를 넘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 불과 이제 2달 만에, 그러니까 3월 11일 기준으로 57조 원대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달 사이에 투자자 예탁금이 무려 18조 원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유동성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약화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증시에서는 먹을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 역시도 꽤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왜 제가 저 표를 보여드리냐면 제가 사실 뭐 미국 시장의 뭐 미국 증시 주변 자금 추이는 잘 몰라서 일단 그 국내 증시 자금 추이를 일단 예시로 들어드린 건데 사실 이제 미국도 저것과 별반 차이는 없을 거다. 저는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제 돈이 좀 말라가고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돈잔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또 이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연준에서는 어쨌건 계속적으로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 주변에서 자금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인가? 그게 바로 최근 시장을 괴롭혔고 우리를 괴롭혔던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제 10년물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거 페이지가 갑자기 오류가 나가지고요. 말로 풀어드리자면 지금 1.6%를 살짝 상회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전고점 수준입니다. 거의 전고점에 육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했고요. 뭐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좀 개선이 됐었고요. 그리고 환율도 어쨌건 더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그럼 왜 요지부동일까?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일각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갖다가 이제 경기 회복의 신호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경기 회복에 아주 뭐 긍정적인 뭐 그런 이제 작용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사실 주장을 했지만 시장이 그게 잘 먹히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확실하게 돌아서는 그런 사실 그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채 금리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더 뻗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라고 해도 그게 안 먹히는 거죠. 그게 먹혔으면 이렇게 증시 주변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더 먹을 게 있는데 왜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예요. 시장의 욕심은 너무나 노골적이면서도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계속 풀면서 인플레이션은 막아라. 그런데 긴축은 안 돼. 이거예요. 어렵네요. 아우 이런 나쁜 이거 놈, 어떻게 다 이런 들어주나요? 나쁜 놈의 시장을 네. 만나. 이거예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지금 연준 FOMC에서도 나오자는 워딩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잖아요. 이걸 원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제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뭐 그냥 뭐 꽈배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장기채를 매입하고 단기채를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장기채 금리가 하락해.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션 트위트를 하게 되면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할 거다 이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를 축소시키는 이게 인위적인 공개 시장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좀 일부러 억지로라도 해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노골적으로 원하는 그 참 이율배반적인 이 우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없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통화 완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딱 2번 시행이 됐었어요. 이번에 하게 되면 3번째인데 첫 번째가 1960년대 초에 한 번 했었고요. 가장 최근이 2011년 9월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있을 때 꺼낸 카드인데 요걸 꺼내게 된 배경이 뭐냐면 2008년 여러분 이 리먼 사태 아시잖아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나고서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미국은 공격적으로 금리나 제로금리로 바로 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양적 완화라는 또 초유의 또 통화 완화 정책을 또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을 막 매입하면서 돈을 계속 풀어준 거예요. 이랬는데 경기는 안 살아나고 막 물가만 올라가는 거죠. 물가만 올라가는데 2011년에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들이닥치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돼 버리면서 더블 딥 우려가 이제 그때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연준이 전가의 보도로 꺼낸 카드가 바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연준이 이 카드를 꺼내게 되면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상 초유의 카드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어떤 통화 완화나 경기 부양 카드 중에서 사실 마지막 단계의 카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이걸 내놓으라는 거고 연준은 이것만은 아니 된다 이놈들아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혹시나 높아짐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선물을 주지 않았어 하면서 실망할까 봐. 그러면 이제 미국채 금리 다시 올라가고 시장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주후반에 거죠. 혹시나 그럴까 봐. 그래서 제가 현재는 시장을 섣불리 제가 낙관하지 말자. 어제도 추세 전환이냐 기술적 반등이냐 네. 괜히 어느 쪽의 답을 우리가 선택하지 말자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배경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어쨌건 내일 새벽이면 네.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또 시장 대응을 하면 네, 된다. 다시 또 이렇게 좀 얘기를 설명해 해보도록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종목 투자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무료 전화 02-2000-4821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유료 문자 샵 2034번도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시장이 좀 이렇게 예. 아직까지는 조금 흔들릴까 해도 예. 우리가 약속하신 트레이딩 종목은 예, 약속 지켜야죠. 들어봐야겠죠. 녹록지 네. 않은 시장이라서 사실 네. 정규 종목은 못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트레이딩 종목 뭐 하다 그동안 너무 종목을 안 해가지고 요거 하면서 궁금해요. 이제 욕이나 좀 하는 걸로 갈증을 좀 해소하는 좀 네. 청량 음료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뭘까요? 일단 IT 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비아트론을 오늘 트레이딩 비아트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차트 네. 한번 볼게요. 사실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조정을 많이 받은 섹터가 또 IT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쵸. 특히 IT 네. 중소형 우리 정규 종목에서도 이제 PI 첨단 소재나 AP 시스템이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은 역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다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조정을 받다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2월 18일 요 고점 대비해 가지고
약 20% 조정을 받았어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정은 받았지만 역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뭐 우리 정규 종목인 AP 시스템이나 PI 첨단 소재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OLED 쪽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금 전방 업체들의 투자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유효하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무려 340%, 물론 2019년도에 좀 많이 안 좋긴 해서 기저효과가 분명히 좀 포함이 돼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선수주 해놓은 물량들이 이제 장부에 이제 매출로 이제 인식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세는 조금 더 이제 가팔라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지금 반등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만하다. 이런 관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정규 포트에서 이제 AP 시스템이나 PI 첨단 소재가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대안 종목으로 잠시나마 여러분들께 조금 네.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는 저는 트레이딩 종목은 항상 뭐 10% 정도만 노리기 때문에 12,500원. 요 정도 구간 네.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500원을 일단 제시해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우리 시장이 흔들릴 때 좀 급격한 조정을 받을 때 이전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을 손절가 이거 적으세요, 여러분. 이거 적으세요. 그러니까 목표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500원 이거 네. 적으세요. 혹시 물론 저는 이제 이걸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서 여러분들께 좀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 이게 의도치 않게 거꾸로 갈 수도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상담 신청을 하더라도 목표가는 얼추 기억을 하시는데 손절가는 대부분 기억을 맞아요. 못 하시는 게 이탈하고 또. 그게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 주식을 사면 오를 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대해서는 애써 이걸 무시하거나 못 들으거나 뭐 지나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손절가도 좀 적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정규 종목이 아니라 트레이딩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은 10% 이내에서 그렇게 접근하시면서 굳이 15,500원에 딱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근방이라면 수익 실현을 하겠다. 네. 이런 관점에서 좀 가볍게 접근하시면 네. 요즘 시장에서도 IT가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 구간이란 판단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비아트론을 네.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자,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무료 전화 02-2000-4821번으로 연락 주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